안녕하십니까. 저희 신세계 서울병원의 관절센터 원장 박동철입니다. 첫 영상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흔하지만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질환인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년기, 즉 40대에서 60대 중후반까지의 환자분들 중에서 무릎에 심한 관절염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슬관절의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형태는 편측, 특히 내측 후의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빈도가 많고, 우리나라나 일본 등 아시아권의 환자는 옷자다리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 보존 치료를 수개월간 했는데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아직 전체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젊거나 편측의 관절염만 심한 경우, 또한 어느 정도의 옷자다리 변형이 동반되어 있을 때 고려되는 수술 방법이 인공관절 반치관술 혹은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고려 중이신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어떤 의사는 반치관술을 권유하고 어떤 의사는 근위경골 절골술을 권유해서 이에 환자분들이 결정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혼동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같은 질환에 대해서 다른 수술 방법이 존재하는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각각의 장단점,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앞서 말씀드린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상당한 부분의 연골 결손과 연골판의 병변, 거기에 더해서 더 심한 경우는 볼 부종수경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주사 치료나 관절경적 수술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판단될 경우에 더 나아간 수술적인 치료로서 이 수술법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서 현재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인공관절 반치관술, 근위경골 절골술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반치관술은 말 그대로 인공관절을 관절의 반쪽에만 시행하는 술식으로서 관절 내 병변이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고 금속으로 치환하는 수술입니다. 전치환술과는 달리 본연의 인대가 전부 보존이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근본적으로는 관절 바깥쪽에서 변형이 있는 경골을 절골하여 교정해서 무게중심의 축을 바꾸는 수술로 본인의 관절 내부를 모두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고, 보통 내부의 연골 병변, 연골판 병변 등에 대해 관절경적인 처치를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골 병변 범위에 따라서 흔히 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나이나 다리 모양, 그리고 관절염 정도를 고려해서 환자분에 따라서 특정 수술법이 확실한 유리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반치관술의 경우는 편측에 심한 관절염이 있지만 다리 변형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전치관술을 하기에는 외측과 전방 관절 및 인대가 잘 보존되어 있을 때, 그리고 60대 혹은 70대에 근접한 경우 의사들 간에도 이견 없이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절골술 수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젊은 40대, 50대 환자분들 중에서 5도, 10도 이상의 옷자다리 변형, 즉 내반 변형이 상당히 동반되어 있고, 환자의 활동 정도가 상당히 활발하고 기타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더욱 선호되는 수술 술식입니다. 허나 사람의 관절염이나 다리 모양은 이렇게 수술에 딱 맞게끔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변형은 5도에서 10도 사이에 50대, 60대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에 있어서 의사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간 단계에서 수술을 결정할 때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니즈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수술 방법이 모두 유효한 경우에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뼈의 모양, 특히 경골의 경사각이나 관절 파괴의 정도, 그리고 인대나 근육의 이완성, 유연성 등에 대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조금 더 우월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다기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된 요소들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개인화해서 재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수술은 수술 이후 재활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반치관술은 수술 이후 어느 정도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수술로 인한 부종과 통증이 감소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일찍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골술은 대부분 연골에 대한 처치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복 기간 동안에 목발을 써야 되므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목발 생활, 이후에도 보행까지 회복하는 데 또 2주에서 한 달까지의 시간이 지나야 편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어느 정도의 보조가 있어야만 이런 수술에 대한 회복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은 인공관절 반치관술은 아무래도 원래 가지고 있던 연골의 표면을 제거하고 금속으로 더 씌우는 것이고, 절골술은 뼈가 다 붙고 나서 절골을 위한 금속을 제거하고 나면은 본연의 관절 구조물을 모두 보존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니 회복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의 본연 관절을 전부 사용을 한다는 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조금 더 활동적인 부분에 자신감이나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이 어느 정도 있고 관절을 더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절골술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을수록 절골술을, 그리고 70대에 가까울수록 반치관술 쪽을 조금 더 선호해서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수술들은 관절을 최대한 통증 없이 기능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지만 10년 혹은 15년 등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라면 건강하던 부분이나 이제 수술을 시행한 부분도 마모가 되거나 망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종국에는 인공관절 전치관술로 변환하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항상 고지드려야 합니다. 물론 평생을 이후 추가 수술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관절을 교정하거나 새롭게 치환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수술한 관절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는 것을 최대의 보람으로 알고, 그리고 최대의 목적으로 둡니다. 의사의 숙련도나 선호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겠으나 저희 신세계 서울병원에서는 여러 의료진이 모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서 환자분들께 개인화하고 자세한 설명과 오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신세계 서울병원 관절센터의 박동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